코스피가 오르면서 사실 5천 딱 넘었을 때부터 많이들 사셨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도 그렇고 그냥 ETF도 그렇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그럼 일단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분할 매수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EPS 조정이 나타나는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PS는 여전히 상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은 이익의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닝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급락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테이 김균희 기자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ETF는 단연 레버리지 ETF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부터 코스닥, 반도체까지 다양한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 투자 어떻게 할지 정재훈 삼성자산운용 수석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다양한 판매사, 채널 등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관련된 레버리지 등 다양한 레버리지를 샀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레버리지 인기가 높은 게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일배 상품보다는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려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6년 2월까지 연초 이후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48.2%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150은 36.8%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약 20%가량 하락을 하면서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연초 이후 3월 20일까지 개인 순매수를 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ETF 그리고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개인 순매수는 각각 지금 2,918억 원 그리고 1조 6,8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순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버리지 ETF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니까 또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수익률 2배 먹는 ETF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레버리지 ETF는 투자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실 레버리지 ETF는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편입을 해서 편입비 200%에 근접하게 운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결과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현물 지수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지만 선물 지수의 움직임에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상승이 낮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는 참조 지수의 변동을 2배를 하회하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 대비 가격 상승이 높은 경우에는 반대로 레버리지 ETF는 참조 지수의 변동의 2배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넘거나 하회하거나 하는 경우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이란 전쟁 발발하기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그만큼 그 이상으로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 좀 수월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은 좀 어떤 위험성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거지 내가 투자하는 투자 기간의 전체의 2배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투자하면 좋은 상품이지만 반대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좀 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의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투자해서 내일 50%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3일째에는 50%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레버리지 ETF 투자하기 좀 수월하거나 좀 알맞은 장세는 어떤 때예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일방향성 상승이 나타날 때가 레버리지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복리 효과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또한 펀더멘털 없이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악재로 인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 악재가 해소되면서 V자 반등을 시도할 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전체 내가 투자한 기간에 2배가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장기 투자에는 부적합한 좀 상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란 그 전쟁 때문에 뭐 지금 변동성이 크지만 어쨌든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뭐 반도체 업황 좋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코스피 계속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럼 사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변동성 높고 앞으로 그래도 이게 좀 괜찮아지면은 증시가 다시 상승한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레버리지 ETF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아주 견조한 상황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 보면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대외 변수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코어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코스닥 150 ETF 등의 대표 지수를 함께 투자를 하면서 주도 섹터인 반도체 또는 전력 이런 테마들을 섞어서 좀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 10% 정도의 세틀라이트 포지션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단기 급락이 나타났을 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레버리지 ETF를 활용을 하신다면 좀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틀라이트 포지션에서는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단기 뭐 상승 뭐 이런 신호나 아니면은 뭐 이거 악재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진 거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시장이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3에서 5% 정도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반대로 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에서 5% 이상 대표 지수 기준으로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저희가 급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랑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버스 ETF가 있잖아요. 네. 이 인버스 ETF는 그냥 단순히 역으로 추종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추종하는 게 맞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선물 포지션이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역의 1배, 2배짜리가 있는데 이제 1배를 정확하게 추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틀라이트 전략에서 이제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정하고 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나는 한 이걸로 한 4% 먹을 거야. 4% 너무 낮을까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리스크 톨러런스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 뭐 한 5% 정도로 설정을 해서 저는 이제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에서 5%가 움직이면 많이 움직인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급등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곱하기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 가기엔 너무나 좀 큰 변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지수가 2, 3% 정도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의 2배인 한 뭐 4에서 6%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렇죠.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네. 그래서 익절을 해야 된다. 네. 손해를 봐도 계속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음의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밑으로 빠졌을 때 더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50%가 오늘 투자하고 내일 50%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올라오려면 100%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을 다 회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손절 라인도 좀 생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올해 증시가 상승하면서 코덱스 200 등 대표 지수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가 최근에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코덱스 200 투자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들이 많은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바닥을 예측하려는 투자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금을 분할해서 하락시마다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유가 좀 되신다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를 해서 극단적인 패닉 셀링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 자금의 한 1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보유를 해서 과매도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일부 좀 진입을 하는 그런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실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락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익의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노이즈에 너무 일희일비를 할 게 아니고 기업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한 투자를 좀 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오르면서 사실 5천 딱 넘었을 때부터 많이들 사셨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도 그렇고 그냥 ETF도 그렇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그럼 일단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분할 매수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EPS 조정이 나타나는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PS는 여전히 상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은 이익의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닝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동 장세에도 분명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개인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좀 견딜 수 있는 ETF는 어떤 게 있나요? 좀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한국 증시 자체가 급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높이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ETF나 아니면 커버드콜 ETF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PBR이나 PER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이제 기업 수익성인 ROE 지표가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지수 대비해서 보다 좀 낮은 변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대표적인 ETF로는 코덱스 주주하는 고배당주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해당하는 기업만을 타겟으로 해서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3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고배당주 ETF가 좀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커버드콜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커버드콜 ETF 전략은 기본적으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수취를 함으로써 하락을 일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하락을 100% 막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막는다라는 점이고요. 저희 대표적인 코덱스 ETF로는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이제 동 ETF 같은 경우에는 타겟하는 연간 분별 수준만큼을 수취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매주 저희가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동 ETF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절세 혜택이 또 극대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를 좀 고민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분들께 좀 적합한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연 배당률이 얼마 정도 돼요? 연간 15% 플러스 알파를 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콜옵션 매도에서 나오는 프리미엄이 15%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이 플러스 알파 정도인데 한 1에서 2%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